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재무관리 시간이라면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이거 관련해서 조금 전에 나왔던 디비던드에 기초한 모형과 어닝에 기초한 모형이 이게 사실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관관계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도 싶지만 이게 재무관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냥 맛배기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를 활용한 예제가 그 다음에 나오죠. 예를 들어서 지금 P 레이쇼가 이게 퍼입니다. 퍼가 어떤 회사 인더스트리 퍼가 16인데 어떤 그 회사의 주가는 EPS가 이게 EPS예요. earnings per share니까 이게 EPS죠. EPS가 1.13일 때 주가는 얼마겠느냐? 곱해주면 되죠. 퍼 곱하기 EPS니까. 퍼 곱하기 EPS를 했더니 주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나라에 참고로 퍼 값은요, 그 의미를 따지면 주당 가격 나누기 주당 순이익이니까 그 의미는 주가가 주당 순이익의 몇 배가 되는지를 측정하는 일종의 주가 평가 지표입니다. 퍼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퍼가 이렇게 빨간 선으로 지금 그림이 되어 있는데 2000년 이후에는 이 구간 내에서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퍼를 산업별로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이게 한 2, 3년 전 자료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퍼가 10이 좀 안 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 주식보다는 퍼가 낮으면 우리나라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어닝 대비, 주당 이익 대비 주가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그 교재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배당 수익률이 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지표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소개만 해드린 겁니다. 배당 수익률이라고 그러면 배당금 나누기 주가고 우리나라의 배당 수익률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진다. 그냥 참고로 들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제가 경매 원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사자, 팔자 동시에 경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사자 위주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거를 일부분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 뭐 그래도 여러분 교재에 나왔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뭐 사자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가격으로 사고자 하는 사람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세 사람, 유, 제니퍼, 버드라는 세 사람이 지금 뭐 이거는 지금 고든 모형을 써서 주가 계산을 예를 들어서 다음에 배당 나누기 KE-G인데 이 할인율을 다 다르게 본 거예요. 이 15%, 12%, 이 할인율은 분모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할인율을 높게 보면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겠죠. 할인율을 낮게 보면은 주가가 높게 나오겠죠. 그래서 할인율을 낮게 본 버드가 상대적으로 제일 높은 주식을 가격을 지불하면서 살 용의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으로부터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요지는 이 경우 제일 높은 가격을 제시한 버드가 이 시장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실 똑같이 얘기할 수 있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파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싼 가격에 팔라고 그러는 사람으로부터 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교재에서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만 초점을 맞춰서 제일 비싼 값으로 살라고 그러는 사람이 가격 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자와 팔자가 동시에 경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팔자도 사실은 봐야 됩니다. 팔자 입장에서는 제일 싼 가격에 팔고자 하는 사람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여기다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사려는 매수자에 의해서 가격 결정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는 매도자의 행태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 매도자는 싼 가격에 팔라고 그러는 사람이 가격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 사자 팔자가 동시에 경매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누가 더 주문을 빨리 냈느냐 얼마나 더 큰 수량으로 주문을 냈느냐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이렇게 서열을 매겨 가지고 가격이 결정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조금 지엽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에서는 설명이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사자 팔자가 동시에 다 경매 형식으로 주가는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든 모델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다음 기회 배당 나누기 할인율 빼기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 할인율을 어떻게 예측하느냐, 이 배당이 얼마나 성장을 하느냐, 그 성장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 예측이 다 달라지겠죠. 통상 이 다음 기회 배당 예측은 요 부분은 뭐 사람들이 크게 미스를 안 해요. 근데 요 두 개는 할인율은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성장률은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가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가지고 주가 예측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9.11이나 N1 같은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은 KE 값은 확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확 커져. 이 K가 CAPM에 의하면 뭐 CAPM이 아니래도 일반적으로 이 할인율은 무위험 금리에다가 더하기 위험 프리미엄으로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위험 프리미엄이 더해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 이 값이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K 값이 할인율이 확 올라가고 성장률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장률은 떨어지죠. 이런 막 폭격이 나고 비리가 밝혀져서 막 큰 회사가 넘어가고 그러면 성장률은 앞으로 더뎌질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측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가는 고든 모형에 의하면 다음 기회에 받는 배당 나누기 KE-G라고 했는데 K는 커지고 G는 작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9.11이나 N1 사건인데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굳이 따진다면 K 값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커지고 G 값은 작아졌기 때문이다. 고든의 모형에 의하면 그 얘기입니다. 별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지수가 나오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 그러면 S&P 500 지수고요. 우리나라의 주가 지수 그러면 코스피 200이죠. 그 의미는 뭐냐? S&P 500이다 그러면 미국을 대표하는 주식 500개를 뽑아서 그걸 가중 평균한 겁니다. 그게 S&P 500 지수예요. 다우 지수는 뭐냐? 미국을 대표하는 30개 주식을 뽑아서 가중 평균한 겁니다. 코스피 200은 뭐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 200개를 뽑아서 가중 평균한 거예요. 니케이 225, 일본을 대표하는 225개의 주식을 뽑아서 가중 평균한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여러 주식 포트폴리오의 가중 평균 값이다. 여긴 지금 미국의 그 다우 지수에 포함된 30개의 주식을 지금 예제로 소개해 준 겁니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금융위기가 오면서 어떤 회사가 망했죠? 제너럴 모터스가 이게 망했죠. 그 망한 회사는 빼버립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우지수가 지금 100년이 넘은 지수인데 여기에 포함되는 주식들이 계속 바뀝니다. 최근에는 제너럴 모터가 망하면서 이게 빠졌어요. 대신 다른 회사가 하나 더 들어갔죠.